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심야상담소 진행의 수아나. 분석의 신 허반석입니다. 네, 오랜만에 우리 분석의 신 허반석 해결사와 오늘 심야상담소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시장은 기분 좋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 내마녀의 날 옵션 동시만기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장 막판에 양시장 모두 외국인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코스피는 3,000선 회복했고요. 코스닥은 900포인트를 회복했습니다. 내일 장은 또 어떻게 대응할지 궁금하신 분들 저희와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들 해결해 가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부터 유사 수신 행위까지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전해드리면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네, 그럼 심야상담소 오픈합니다. 네, 심야상담소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소개해드려야겠죠. 전화번호 02-3153-1611, 1612번, 문자번호 샵0082번, 그리고 유튜브 라이브까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전화나 문자로 상담 주시면 조금 더 채택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 챙겨드리겠고요. 실시간 소통 원하시는 분들 서울경제TV 채널로도 놀러와 주시기 바랄게요. 네, 오랜만에 우리 분석의 신 허반석 해결사와 또 함께하게 됐어요. 잘 지내셨어요? 네, 열심히 네. 지냈습니다. 열심히 지내셨어요? 네. 어떻게 열심히 지내셨는데요? 인생의 이벤트들이 네. 있어가지고요. 아. 하나하나 과업을 수행하고 일주일 네. 휴가도 다녀오고 오. 그리고 배트맨을 복귀를 해서 네. 적응을 다시 시작을 했고요. 많은 오늘 걸 또 하셨네요. 네. 기회를 주셔서 다시 다시 수아나님과 심야상담소까지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얼마 전에 또 이렇게 100년 가약을 맺으셨다고 들었는데 너무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그 행복한 기운을 담아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정말 진실된 상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요. 코스피 코스닥 거의 2% 가까이 상승해줬고요. 코스닥은 2% 조금 넘게 마감을 했죠. 외국인들이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고 미국의 국채 금리가 안정되고 또 인플레이션까지 완화되면서 시장에 다시 한번 반등세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런 반등세가 또 얼마나 갈지는 저희가 모르잖아요. 짧게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시장을 보면서 말씀을 드렸을 때에 길어야 16일, 17일 FOMC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주간까지 지지부진한다면 지지부진하지 네. 뭐 길게 갈 것은 아닙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왔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반등이 외인 수급과 함께 들어와 준 게 굉장히 반갑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매집 기간이 이제 끝날 수도 있다, 끝물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 너무 급하게 사지는 않아도 되지만 너무 여유롭게 사기에는 16일, 17일 하면 이제 다음 주간이잖아요. 네. 먼저 대응을 하셨던 분들 2월은 백신 공백기, 즉 매집 구간이다 말씀을 드려왔던 시기가 이제는 일부 마감이 되어가는 부분도 있어 보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하진 않더라도 내가 노려보고 있던 종목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움직여야 할 때다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배트맨 일부에서도 설명해 주셨는데 다음 주에 연준의 FOMC 회의가 결정되어 있고 이 국채 금리를 어떻게 제어할지 그런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시장의 관망세가 짙을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바로 오늘의 노랑의 궁금증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노랑이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섹터와 종목. 바로 소비 관련주입니다. 이마트, 하이트진로, 현대백화점 세 가지 종목 꼽혔고요. 그중에서도 하이트진로 가장 궁금한 종목으로 선정됐습니다. 네, 오늘 제가 또 이렇게 노란 옷을 입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노랑이로서 이 네. 종목들이 참 궁금했는데 최근에 이 소비주들의 반등세가 조금 올라오는 그런 모습인 것 같죠? 네, 그래서 일단 소비 관련주부터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소비와 유통 네. 이쪽을 이제 제가 일부에서도 많이 강조를 드려왔었는데요. 네.
왜 소비와 유통 업종이냐? 결국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해야 한다라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부터는 백신을 맞은 이후에 외부 활동이 증가하고 그렇게 된다라면 소비와 경기 회복까지도 차근차근 계단을 밟고 가듯이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 추세 하단에서 매수하기 편한 종목 그리고 앞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대될 기업은 거의 소비와 관련된 주, 놀자주라고도 하죠. 이쪽으로도 관심을 기울여 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백신을 맞고 경기가 회복되면서 소비도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주셨고 이 미국 측에서도 지금 소비가 점점 회복이 되는 중이더라고요. 자, 그리고 하이트진로가 오늘 가장 궁금한 종목으로 선정이 되었잖아요. 하이트진로는 지금 36,450원 지나가고 있는데 앞으로 조금 상승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일부 상승이 나오기도 했지만 네. 지금 나오고 있는 리포트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1분기에는 저조한 실적이 조금 이어질 수도 있지만 21년도 올해를 전체적으로 총 평가해 본다라고 한다면 네. 완연한 성장세, 턴어라운드가 예상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부 리포트에서는 1분기까지는 1분기 실적이 발표될 때까지는 박스권 트레이딩이 가능하다라고 노골적으로 대놓고 리포트를 발간한 리포트들도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라고 이름 붙인 대로 1, 2, 3번을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죠.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대응 가능한 구간인가라고 했을 때 추세선을 하나 그어놓고 이 저점 부근과 주가가 맞닿아 있는 때를 한번 이렇게 표시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다시 한번 이 저점 구간이 와야 정말 최적의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추세선을 하나 더 그어서 중기 추세선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일부 이 구간에서 되돌림이나 중기 상단 돌림목이 나오는 구간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하나의 추세선을 더 그어서 장기 수익 극대화 라인으로 올려본다라고 한다면 이 정도로 일부 이 갭이 비슷하게 그어놓고서 이후에 본다면 이 구간 약 45,000원 상단부에서는 수익 극대화 라인으로 봐도 무방하지 않았나라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큰 차트 그림을 한번 머릿속에 사진을 찍듯이 한번 저장해 보시고요. 이러한 차트 흐름이 과연 1분기 박스권 트레이딩처럼 이 부분에 다시 재차 닿을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이 저점에서 상단부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다시 저점으로 그리고 횡보 상승 이후에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올 것인가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는 이 저점을 다시 찍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1분기 실적이 나올 때쯤 되면 이 저점을 찍고 다시 상승할 수 있을 여지가 조금 더 높은 기업이다. 왜? 21년도 총 영업이익과 매출액은 증가한다라는 이야기가 소비 회복과 더불어서 외식 수요 증가 그리고 외식을 많이 하게 된다라면 주류 그리고 특히 영업용, 업소용 매출도 주류 시장은 거의 50% 이상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다시 외식이 증가하고 뭐 주류에 대한 유통 채널이 다시 회복이 된다라고 한다면 하이트 진로 다시 상승할 여지만 남은 것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미래를 이끌 모멘텀이 무엇이냐라고 본다면 해외에서 과일 소주 매출과 영업이익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하고 있다. 성황리에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상승할 여지가 더 많다라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모멘텀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 하이트 진로 설명해 드렸고요. 우리 해결사님은 하이트 진로에서 나오는 주류 좀 드세요? 제가 기억하고 있는 건 진로이즈백 정도가 하이트 진로에서 인기몰이를 한 중에 하나인데 수아나님께서는 저도 좋아합니다. 네.
네, 어쨌든 이렇게 종목에 대해서 설명해드렸고 저희가 직접 소비를 하는 만큼 그만큼 더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더 자세한 이야기 원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서울경제TV 배트맨이라고 검색하고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바로 내 종목을 부탁해로 이동해 볼게요. 네, 심야상담소 참여 방법입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 두 가지 전화 있고요. 문자번호 건당 100원의 이용료가 발생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채택한 뒤에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 채널 놀러오시면 실시간 소통까지 즐기실 수 있으니까요. 이쪽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바로 첫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0157님이 보내주신 CN투스 성진, 매수가는 2830원이고요. 비중은 53%입니다. 이 종목은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조금 차트를 읽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지금 계속 횡보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신규 상장주 위주로 본다라고 한다면 네. 신규 상장주는 대개 통계상 70% 이상의 기업이 6개월 동안에는 하락 또는 횡보를 보여왔다라는 게 현재까지 신규 상장주들의 통계치입니다. 뭐 어느 섹터나 특정 기업들을 뽑아서 했다라기보다도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에서 데이터를 가지고서 신규 상장주에 대한 통계를 내봤을 때 그러하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CN투스 성진 같은 경우에도 뭐 마스크 그리고 마스크 필터에 대한 부분으로 영업이익과 매출을 내고 있는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불행 중 다행이게도 하락보다는 이제 2만 원, 2만 500원, 2만 2천 원 일부 이 좁은 박스권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시청자님께서도 뭐 그리 높지 않은 가격에 말씀을 주셨어요. 2만 800원이라고 한다면 기다리셨다가 비중이 근데 좀 크시니까 일부 윗꼬리를 달고 내려왔던 날들이 좀 있어요. 그 날들을 이용을 해서 일부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대응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비중이 너무 크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추세를 보기에도 조금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신규 상장 기업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매출과 영업이익 성장성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에 대한 수혜가 가득 찬 20년도 매출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IPO라는 그런 이슈를 가지고 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이쪽으로 쏠릴 수도 있었던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부분으로 조금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올해 영업이익 600억 원 이상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서프라이즈한 영업이익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시총에 있어서 2천억에서 머물 기업은 아니다라고 영업이익만 보았을 때는 시총 2천억에서 머물 기업은 아니다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횡보를 하고 현재 비중이 50% 이상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면 매수가 위에서 비중을 줄여나가시는 전략도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규 상장 기업의 횡보 기간이 통계치가 한 6개월 정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 참고하셔서 좁은 박스권이지만 그 안에서 비중 조절로 대응해 보자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자세하게 전략을 세워드렸고요. 비중을 조절하는 쪽으로 전략 세워드렸으니까 신규 상장주라서 잘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다음 상담은 또 전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유, 목소리가 밝으셔서 기분이 좋은데요. 어떤 그래요, 종목 봐드릴까요? 네?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이마트인데요. 이마트. 네, 매수가랑 15%. 비중은요? 이마트 15% 있고요. 네. 매수가는 17만 500원인데요. 네, 17만 500원에 15% 네, 근데 가지고 계시고. 네, 더 조정적이 받을 때 조금씩 더 사고 싶은데 어떨까 해서 지금 수익권에 계시고 응. 조정받으면 추가 매수하고 싶으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그렇게 해도 되는지 바로 여쭤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언제 매수를 하셨을까요? 아, 그냥 조금씩 사서 모아갖고요. 네, 올해 그렇게 조금씩 사서 모으시는 분할 매수가 저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알고 있고 그렇게 저도 하고 있습니다. 매매 대응을. 네, 앞으로 조금 더 사신다라고 한다면 네, 매수가를 높이지 않는 범위 내에서 네, 시청자님께서 갖고 계신 가격보다 내려오면 네. 정말 분할로 1%씩 사서 모으셔도 나쁘지 않은 기업이라고 보여지고요. 아, 전문가님 대신- 더 내려가면 좀 더 많이씩 사지 말고 조금씩 하던 대로 하라고요. 예, 하던 대로 조금씩 사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런가 하면 네, 횡보를 거친 이후에 이미 12만 원 언저리에서부터 상승을 한 가격이 네, 18만 원, 19만 원까지 돌파를 했었잖아요. 네, 네. 그러면 코로나 팬데믹 이전, 하락하기 이전 가격이 약 19만 원, 18만 5천 원대에서 횡보했던 전력이 있어요. 네, 그러면 지금이 딱 그 가격대까지 올라온 모양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 구간에서 일부 횡보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 물량 소화가 일부 될 수도 있다. 혹은 12만 원 이하에서 매수한 주주분들이 차익 실현 매물을 쏟아낼 수도 있다라는 부분까지 보신다라고 한다면 네, 17만 원 위에서는 한꺼번에 사기보다는 분할로 매수해 나가시는 구간이 될 거고요. 네. 그리고 나서는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된다는 기본적인 마인드가 있을 때 매수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덧붙여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 전문가님, 그거 지금 무슨 말씀을 제가 나이가 좀 있어서 잘 이해를 못했는데, 길게 가지고 가실 수 있으시죠? 네네네. 네, 그 마음으로 매수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아, 그럼 기본적으로 그 위에서도 조금씩 더, 그럼 한 17만, 한 2, 3천 원까지 조금씩 모으면 돼요? 시청자님이 갖고 계신 단가가 17만 500원이잖아요. 네네. 17만 500원보다 아래에서 비중을 늘려주세요. 아, 네. 예, 단가를 높이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비중이 15%시면. 네. 그렇게 대응을 하셔서 비중을 모아 가시는 거지 단가를 높이면서 채워 가시는 거는 오히려 더 안 좋으실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래서 단가 높이지 마시고 네. 비중을 모아가는 전략 그리고 네. 길게 보시면 수익 내실 네.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그 고점 지금 말씀하신 대로 19만 원 입점은 대략 얼마나, 한 중장기적으로 기다리면 어느 정도 기다리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바닥에서 올라와서 횡보를 하면 19만 원대에서 횡보를 할 수 있지 목표가는 올라가면 올라갔지 지금 어디서 목표가가 이제 여기가 한계입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아직 목표가는 무궁무진하게 열려있는 차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너무 닫혀져 있는 생각보다는 상승하면 상승할 때 또 전화 한번 주셔서 같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허반석 해결사님 정말 친절하게 또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마트는 추가 매수하셔도 좋지만 지금 매수가보다는 아래에서 매수하시는 걸로 전략 세워드릴게요. 자, 다음 전화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우리 애청자님이신 것 같은데요. 예, 네,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세경 하이테크입니다. 세경 하이테크 매수가랑 비중은요? 24,150원에 15%입니다. 24,150원에 15% 가지고 오셨고 매수를 언제 하셨어요? 작년에 했습니다. 작년에 어이구 꽤 오래 들고 계셨네요. 지금 약간 예, 손실 보고 계신데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지 바로 여쭤볼게요.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예, 저랑도 세경 하이테크 같이 종목 이야기 나누신 적 있으실까요? 처음이실까요? 예, 처음인 것 같은데. 네, 세경 하이테크 제가 지난주부터 아침 방송에서 이제 폴더블 폰 시장에 대한 전망 말씀드리면서
길게 보셔도 좋을 자리고 기업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세 하단을 이렇게 그었는데요.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간에 이 추세 하단을 지금 맞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긴 하락 이후에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일부 수급의 요인에서나 스마트폰 시장이 19년도, 20년도 쪼그라들었던 모습에 의해서 좀 하락한 모습인데요. 기업의 추정치로 본다라고 한다면 올해 이제 영업이익이 턴 어라운드 되는 그런 모습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모습들이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은 손절, 매도할 위치는 아니시고요. 오히려 여기서 다시 재차 상승이 나올 그러한 차트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조금 길게 보유하고 계셔서 지루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매수가 위로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사도 될까요? 오히려 지금이 추가적으로 매수하기에는 차트상 저점 구간이기 때문에 단가를 낮추시기에는 좋은 위치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이 올라가도 지금 움직임이 없는데 이게 언제부터 바뀔까요? 시장이 올라가는 것보다도 오히려 기업이 영업이익을 숫자로 드러내주면 그때부터 주가가 좀 더 반응이 익사이팅하게 나올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스마트폰 시장이 굉장히 위축이 돼 있는 상황에서 전망치만으로 차트를 되돌리기에는 일부 무리가 있어요.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라고 한다면 베트남의 세경 비나 2공장을 증설을 마친 기업이거든요. 알고 계셨을까요? 네. 공장이 늘어나면 매출도 늘어나고 생산량 늘어나면 영업이익도 늘어나는 건 순서잖아요. 네. 그 포인트에 맞춰서 주가도 반등이 나올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목표가는 얼마로 보면 됩니까? 이제 차트 바닥이기 때문에 목표가를 단계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1차적으로는 시청자님 매수하신 24,000~25,000 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지지 라인이 29,000원, 3만 원절이 되지 않나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전화 상담 도와드렸고요. 저희 또 바로 다음 전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네, 종목 궁금하세요? 네, 매드팩트요. 매드팩토 매수가랑 비중은요? 11만 1,000원에 10%요. 11만 11만 1,000원에 2,000원에 10% 맞으세요? 2,000원에. 11만 2,000원에 10%. 2,000원에 10%. 예. 아유, 조금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걱정이 크셨겠어요. 아, 예, 예. 오늘 또 10% 급등을 했으니까 앞으로 상승적으로 추세 전환인지 좀 여쭤볼게요, 제가. 네. 네.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저기 스토리에서 샀는데 이렇게 됐네요. 잘 못 들었는데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 예. 누가 그 전에 저기 추천으로 샀거든요. 네. 지금 예를 들면 이러한 추세가 나와서 추세가 꺾이지 않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요. 추세가 네. 꺾인 이후에 이 추세를 되돌려 주려면 상승이 나오려면 일부 영업이익과 매출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단단한 기업들은 추세 되돌림에 대한 확신을 좀 더 갖기가 편한데 제약바이오 기업 같은 경우에는 성장성 이러한 것들을 먹고 크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해소가 된다라고 한다면 더 좋은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의 상승 이유를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않은데 뉴스를 지금 열어서 보니까 AACR이죠. 여기서 미국 암 연구학회 발표 예정인 4건 중에 벡토서팁, FDA 희귀의약품 지정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네. 제약바이오 업체들이 미국 암 연구학회 일정에 따라서 이렇게 주가들이 급등이 나오거나 하는 모습들이 있는데요. 네. 제가 이 기업에 대한 전문가나 또는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해서 능수능란한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차트적으로 봤을 때에는 매수하신 가격에서 수익을 볼 구간, 이 구간보다
오히려 추세를 깨뜨렸기 때문에 오히려 이 구간이 좀 더 넓은 위치에서 매수를 하셨다라고 일차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대응은 결국 매수가 위로 올라와 준다라고 한다면 비중을 축소하셔서 남은 상승 이슈를 기다리시거나 아니면 전량 매도를 하셔서 조금 더 차분하고 안전한 종목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손이 빠르거나 대응이 빠르시지 않다면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손절보다는 네. 최근의 상승, 특히 오늘 상승에 있어서 기관과 외인들 모두 다 매수해주는 기대감이 좀 큽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매수가를 한번 도전해 보시고요. 네. 9만 원, 9만 9천 원, 10만 원의 심리적 저항이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에 이 정도 손실은 감내할 수 있겠다 싶으시면 결단을 내리시고요. 상승이 수급이 강하다라고 하면 매수가 위로 올라올 여지도 있으니까요. 조금 더 기다려보시는 전략 2개 중에 하나 선택해 보시고 현 구간에서 매도할 위치는 아니다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매수가까지는 기다려보라고요? 10만 원이 심리적 저항이 올 수 있습니다. 아, 예. 예, 한 방에 매수가 위로 올라와 주면 참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비중은 조금 줄여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여기다 혹시 추가 매수를 하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수급이 좋기 때문에 매도 자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근데 추매 더 수급을 하면 안 조금씩 돼요? 다시 말씀해 추매. 주시겠어요? 네, 추가 매수. 추가 매수는 오늘처럼 급등이 나오기 전에 하셨었어야 돼요. 아, 예. 네. 근데 이 이후에 수급은 있는데 주가가 잔잔하다. 여기서 조금 더 횡보가 나온다. 그러면 한 번 더 전화를 주셔서 추매 타이밍을 한 번 더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후에 급등이 나오는데 추매를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10% 상승했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전화드릴게요. 네, 성공 투자하세요. 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매드백도 상담 자세하게 도와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허반석 해결사가요, 여러분들의 종목을 굉장히 자세하게 낱낱이 분석을 해드리고 있는데 내 종목도 이렇게 상담받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 문자번호 샵 0082번 활짝 열어두고 있을 테니까요. 지금부터 접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다음 상담도 전화로 연결돼 있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받을까요? 에코프로비엠인데요. 에코프로비의 매수가랑 네네. 비중은요? 매수가는 17만 7천 원이고요. 네, 비중이 30%입니다. 17만 7천 원에 30%. 언제 사셨어요? 이게 지금 한참 됐는데요. 이게 너무 비싸게 사가지고 조금 조금씩 비싸게 더 사서. 사셔서. 오늘 그래도 7% 급등이 나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제가 바로 여쭤볼까요? 네네네. 네. 네, 시즌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일부 혹시 보셨을까요? 8시, 9시 방송 보셨을까요? 아이, 저 안 봤습니다. 제가 지금 어제 나갔다가 들어와가지고. 네, 에코프로비엠 어떤 업체인지는 아셔요? 2차 전지 예. 네, 2차 전지 양극 물질 예. 이런 부분으로 조금 뉴스 검색해 보시면 나오는데요. 네네. 1차적으로 추세를 한번 저는 이렇게 그어요. 네. 그러면 빨간색 동그라미가 매수할 수 있는 적기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추세선을 하나 더 그어서 위로 올려보면 네. 일부 어디서 매물이 조금 나올까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파란색 네모가 칠해져 있는 구간들이 되돌림이 나오거나 매도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자리예요. 예. 그런데 2차 전지 관련된 섹터나 산업이나 기업들은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증가하면 증가했지 기업의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훼손이 되지 않으면 네. 앞으로도 추정치, 영업이익 추정치가 작년에 46% 증가했고요. 46. 예. 올해는 73% 증가하고요. 예. 내년에도 50% 이상 증가한다라고 예. 여러 데이터들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네네. 그럼 조금 높게 사신 부분은 차트를 보면
파란 색깔 네모 있을 때 사신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조금 차트상 높게 사셨을 뿐 기업은 지속적으로 이 우상향하는 라인을 깨지는 않을 거예요. 크게 이탈하지 않을 거예요. 이 라인을. 예. 그렇기 때문에 비중도 30%면 잘 채워두신 것 같아요. 네. 올라오기만을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예. 그런데 제가 하나 여쭤볼 건요. 여기다, 네. 네, 조금 더 사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이제 매수를 더 더 하면. 사시는 거는 네. 오늘 이제 7% 올랐잖아요. 네네. 이 이후에 더 강하게 올라가 버리면 금방 이제 매수가 권역에 오실 거고, 예. 근데 여기서 일부 횡보를 해준다라고 한다면 이 빨간색 동그라미 구간을 닿으면서 가겠죠. 아, 예. 예, 이 빨간색 동그라미가 닿으면서 가는 가격대, 가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6만 5천 원 아래에서 매수를 해봐야지라고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16만 5천 원이요? 예, 16만 5천 원 아래에서. 네. 예, 그렇게 하셨으면 좋은데 지금도 네. 충분히 비중은 괜찮으실 것 같아요. 예, 예. 그리고 매수가 위로 올라갔다고 금방 다 파시진 말고 아, 예. 이왕 사셨으면 길게 한번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예, 예. 예, 네. 성공 투자하세요. 가지고 가도 괜찮겠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아이고, 예, 예. 예, 네, 감사합니다. 코프로는 큰 수익 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다음 상담은 문자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8424님이 보내주셨고요. SK 바이오팜 매수가는 15만 원, 비중은 20%입니다. 지금 SK 바이오사이언스 공모 때문에 SK 관련주들에서 좀 급등이 나오는 그런 종목도 있는데 이 종목은 최근에 개파락에 나오면서 아직까지는 좀 부진한 모습이거든요. 네, 어떻게 해볼까요? 좀 매수가가 높으세요. 뭐 기관의 보호예수 물량 부분들 네. 출회에 대한 부분들도 있었고요. 뭐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신규 상장주들 6개월 정도의 횡보 또는 하락이 통계치로 나와 있는데 SK 바이오팜도 마찬가지로 그 구간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상장한 지 이제 뭐 7개월 정도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10개월 이상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제 기관들의 매물 출회, 보호예수 락 해제 물량도 일부 출회가 되었고요. 다시 한번 반등이 오리라 보고 15만 원대에 매수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보호예수 해제 물량에 대한 부분들을 정통으로 좀 맞으셔서 안타깝습니다. 저도. 하지만 손절하기보다는 어쩌다 장기 투자가 되어버렸네 라는 마음으로 좀 버티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등이 오더라도 적어도 한 10만 원 권역대까지는 이렇게 차트상 반등을 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라고 여지거든요. 시간적으로만 여유가 있는 자금이라고 하시면 손절을 하시더라도 13만 원까지는 좀 버텨보시는 전략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대응을 하시는 걸로 SK바이오팜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SK바이오팜 상담 도와드렸고요. 다음 상담도 문자네요. 1049님이 보내주신 대한항공입니다. 매수가는 27,000원에 비중은 50% 많이 담으셨네요. 최근에 신주인수권 이슈도 있었고 지금은 그 이후에 잠깐 좀 조정받는 모습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대한항공은 이제 유상증자에 대한 부분들이 네. 있으시죠. 유상증자의 이제 신규 상장 예정일이 3월 24일입니다. 네. 3월 24일에 이제 단가가 한 19,000원 언저리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3월 24일 이전에는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혹시나 신규 청약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물량을 받으시는 게 있다라고 한다면 네. 전략적으로 대응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매수가 위에서 지금 가지고 계시는 물량들 거의 뭐 많이 좀 비중을 줄여주시고요. 그리고 신규 상장되는 물량을 가지고 장기 투자를 하셔도 되는 부분이니까요. 네. 그 두 가지 방법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여나 나는 신규 청약을 하지 않고 지금 갖고 있는 물량이 전부다라고 하시면 3월 24일경 신규 상장 물량이 있습니다. 네, 그 신주 상장에 대한 부분들이 상장될 때 이제 매도하는 부분들도 무시하지 못할 부분이니까요. 그 이벤트들, 이슈들을 꼭 생각을 하셔서 나는 지금 이거를 굳이 붙잡고 가야 하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19,000원 언저리의 신주가 상장이 된다라고 한다면 내 가격과 신주의 괴리율도 굉장히 크고 그렇게 되면 지금 주가 차트도 한 번은 이벤트 때문에 출렁일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좀 비중을 줄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비중 조절 의견을 드렸고요. 다음 상담 채팅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독하구만 님이 보내주신 신세계예요. 매수가는 27만 6천 원, 비중은 30%네요. 이 종목은 또 우리 허반석 해결사가 1월 달에 또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그때 매수가가 25만 원 정도였는데 그때 이후로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그리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살짝 조정을 받은 모습인데 앞으로 이 종목은 더 들고 가도 될까요? 네, 이마트와 마찬가지로 네. 하락 이후 그리고 횡보 이후 상승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말씀을 드렸던 베스트 트레이딩맨 일부에서도 베스트 스탁으로 소개를 해드렸던 기업입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리기는 누군가에게는 지금 이제의 자리가 일부 수익 실현 자리로 확인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약 22만 원 언저리 또는 늦어도 24만 원 언저리에서 매수했던 가격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29만 원, 30만 원을 언저리를 보았을 때에는 수익 실현을 해도 무방한 위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코로나19의 극복 네. 그리고 외부 활동 증가 그리고 백화점 등의 방문객 증가는 결국 매출액과 영업이익 증대로 가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비중이 30%다라고 하시면 추가적으로 하락에 대한 가능성도 일부 열어놓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연기금은 매수를 하고는 있지만 투신과 보험, 금융투자에서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그대로 고스란히 나오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 단편적인 수급 모양을 봤을 때에도 네. 2월 중순 이전부터 매수해 오던 보험과 투신, 금융투자에서 이제는 조금 3일 연속으로 일부 수익 실현을 하는 그런 모습들도 좀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도 마찬가지로 일부 횡보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감안하셔서 네. 비중을 줄이셔서 매수가 아래에서 재매수도 가능할 것 같고요. 아니면 투자 스타일상 나는 지금부터 꾸준하게 모아가겠다라고 하시면 비중을 줄이지 마시고 네. 매수가 아래에서 모아가는 전략으로 장기 투자를 하실 수도 있고요. 그러한 네. 두 가지 전략으로 보시되 장기로 보시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기적으로 조금 보자고 말씀을 해드렸고요. 우리 고독하구만님께서 또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하나솔루션요. 하나솔루션 매수가랑 비중은요? 55,000원에 30%예요. 55,000원에 30%. 아이고, 높은 가격에 사셨어요. 그렇죠? 예. 걱정이 크실 것 같은데 그래도 앞으로 이 종목은 이슈나 모멘텀이 있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바로 여쭤볼게요. 예. 시즌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차트상 저점 구간에서 매수하자라고 제가 방송에서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 한번 유튜브나 오픈 채팅방에서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뭐 상승할 단기로 보셨을까요? 예? 단기로 보셨어요? 아니요. 장기로 보셨을까요? 예, 예. 근데 너무 높은 가격에서 일단 사셔가지고 조금 고생을 하게 되는 모습이세요. 그죠? 예. 근데 장기로 보셨다라고 한다면 예. 작년도에 영업이익 57% 증가했고요. 예. 올해 영업이익 41% 증가할 거고요. 예. 내년도에 영업이익 추가로 15% 증가하는데 예. 이 내년도의 영업이익 추정치는 앞으로도 상향 조정이 될 수 있는 부분들도 감안한다라고 한다면 예. 차트상 이제는 되돌림이 나와야 하는 자리이다라고 보여집니다. 화면 예. 보이실까요? 예. 이 구간에서 추세선을 잘 다져갔고 그 위에 한 번도 60일선을 깨뜨리거나 했던 구간이 없었어요. 그런데 최근 2달 이상 동안의 지수 자체가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았잖아요. 예, 한 그러면 3개월 된 것 같아요. 많이 오른 종목에서 이러한 예.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졌기 때문에 예. 기업 고유의 모멘텀이 훼손되었다라기보다는
많이 올랐으니까 차익 실현 예. 매물도 나왔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이제는 약 4만 원 언저리에서 반등의 채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예. 3일 연속으로 4만 원은 좀 지켜주는 모습이잖아요. 예, 예. 그래서 추세선상도 그렇고 기업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그리고 향후 뭐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모멘텀까지도 봤을 때 다시 한번 상승할 여력은 충분하다. 다만 시간이 필요할 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그래서 다른 그럼 종목 지금 매수 매수는 어떻게 볼까요? 지금이 일부 매수 구간이죠. 매수 타이밍인 거죠. 4만 더 원이 매수를- 이탈된다라고 한다면 더 예. 매수할 뭐 매력도가 높아지는 차트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비중이 30%시기 때문에 제가 추가적인 매수를 말씀드리기 조금 부담스러운 비중이세요. 아, 근데 단기적으로 탈출을 하겠다라는 전략이라고 하시면 예. 매수를 4만 1,000원 이하에서 조금 노력을 해보셔서 단가를 예. 낮추신 이후에 매수가 위로 이제 결국엔 주가가 올라왔을 때에는 감당이 가능하신 만큼만의 비중만 남겨놓고 나머지 비중은 정리를 하시는 거죠.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셔야 조금 더 장기적으로 가져가시기에 편안하실 것 같습니다. 아, 예. 예, 그렇게 한번 대응을 해보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세요. 예. 네, 하나솔루션으로 큰 수익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다음 상담도 전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KMW요. KMW 매수가랑 비중은요? 72,838원에 20%. 72,803원에 20%. 20%. 매수를 네네. 여러 번 하셨나 봐요. 네, 여러분. 최근에 KMW가 너무 많이 떨어져서 우리 시청자분 정말 걱정 많으셨을 텐데 제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바로 여쭤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매수를 최근에도 하셨나요? 네, 최근에도 했고요. 조금 더 해볼까 싶은데 네. 전망이 안 좋다고도 하셔가지고. 전망은 오히려 이제 뭐 코로나19 이후에 그리고 미국에서도 부양책이 통과가 되었고 그러한 기대감들이 있어요. 뭐 어떤 회사인지는 아실까요? 네네, 5G. 예, 그렇습니다. 뭐 네. 5G 하나로 뭐 이렇게 설명이 될 수 있는 대표 기업이잖아요. 네, 그러면 결국엔 시설 투자가 우리나라도 아직 다 진행된 부분은 아닌데 이동통신이나 무선통신 쪽에서 강국인, 디지털 강국인 우리나라도 그런데 해외는 어떨까라고 생각해 보시면 앞으로 매출 그리고 영업이익은 양호하다라고 모든 쪽에서 전망을 하고 있어요. 20년도 코로나19로 인해서 기술도 있고 수주를 받아놓은 부분도 있고 앞으로 약속된 부분도 있는데 공급을 못하니까 영업이익을 못 낸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아니, 이제 이연수요라고 가격이 해서 다 반영이 됐다고들 말씀하셔가지고. 네, 그렇게 보는 사람은 매수를 안 하는 거고요. 네, 네, 저처럼 이연수요 효과에 따라서 내년 올해도 1,200억 원 가까운 1,300억 원 가까운 영업이익을 내고 있다, 낼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내년에도 30% 성장해서 1,600억 원 가까운 영업이익 낼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차트상 봤을 때에도 이 추세의 저점을 맞고 이제 다시 한번 횡보 구간에 접어든 모습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거든요. 네네. 그렇게 되면 매수가까지는 도전해 볼 만한 그러한 차트로 저는 읽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빨리 탈출을 하시고 싶고 기간적으로 자금적으로 여유가 되신다라고 한다면 네. 손절할 자리보다는 오히려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 자리인 것 같아요. 지금요? 지금 가격이에요? 예. 그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6만 원 이하에서 단가 낮추기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단가를 낮출 수 있다라고 해서 왕창 다 비중을 실어서 세워라 내워라 이거 어떻게 하냐라기보다는
감당이 가능할 수준만큼만 매수를 하시는 거죠. 물타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시간과의 싸움에 돌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차트 추세 파란 색깔 선 보이실까요? 네네. 지금 추세가 이렇게 3단계 정도 나눠지잖아요. 네. 앞으로도 이 파란색 선을 따라서 한 번 더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시청자님 매수하신 73,000원 언저리가 될 거고요. 그 이후에 차트가 더 넓게 띄워놓고 보면 전고점도 도전해 보는 8만 원도 앞으로 실적 개선, 실적 성장성에 따라서 도전이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이 조금 아쉬워서 어쩌다 장기 투자를 하고 계신 거지 기업 고유의 모멘텀에 있어서 손절할 자리는 아니다. 반등이 나올 것이다 라고 좀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네. 네, KMW는 걱정하지 마시고요. 조금만 더 보유해 보시다가 또 수익 나실 거니까 오늘은 또 마음 편하게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다음 상담은요. 6100님이 보내주신 문자 상담 두산 퓨얼셀입니다. 매수가는 54,000원, 비중은 60%.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손절해야 하나요? 아니면 반등 가능성은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네, 현 네. 구간에서 손절 자리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차트상 추세선을 한 번 더 이렇게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이렇게 차트 아래 저위험 구간에서 이렇게 닿는 라인들이 좀 보이실 거예요. 밑꼬리 달 때도 그렇고요. 다시 한번 이 차트상 저점 구간에 맞닿아 있는 모습이고 일부 이탈한 모습입니다. 최근 수급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연기금, 투신, 보험, 기관과 외인 모두 다 차익 실현 매물을 조금 쏟아낸 모습들이 있어요. 하나솔루션도 마찬가지고 2월 고점 형성 이후에 지지부진한 국내 지수 여건, 시장 여건 때문에 하락한 모습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은 매도할 자리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업이 추세를 이어가려면 결국 이윤을 내야 하는데 전년도 260억 영업이익, 그리고 올해는 30%가량 증가한 340억 이상, 그리고 내년도에는 130% 증가한 800억 원에 대한 추정치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추정치,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매출액이 증가한다라고 한다면 이 차트상 저점 구간을 차곡차곡 올리고 있는 것처럼 매수하신 가격 55,000원 언저리까지도 시간이 해결해주는 추세가 이어질 거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중이 너무 높으셔서 추가 매수에 대한 의견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 추세가 올라올 때를 기다려주시고 매수가 위해서는 너무 욕심내시기보다는 비중을 줄이셔가지고 감당이 가능한 비중만큼만 장기 투자가 가능한 섹터니까요.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저희가 상담 이렇게 도와드렸고요. 벌써 1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우리 유튜브 시청자분들께서도 아유, 오늘 시간 잘 가네요라고 해주셨는데 아마 우리 허반석 해결사님이 정말 오랜만에 심야상담소 찾아와 주셔서 시간이 빨리 간 게 아닐까 싶은데 오늘 오랜만에 어떠셨어요? 제가 빠른 종목 상담으로 더 많은 종목을 보는데 특화되어 있는 사람은 아니다 보니까 네. 가능한 한 저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격상 자세히 보아야 저도 조금 마음이 편한 모습이라서 네. 하나하나 살펴보기는 했습니다. 오픈 채팅방 오시면 시장에 대한 이야기, 종목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매집 기간이 끝나가는 말미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시장 충분히 다시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다들 계셔서 손절보다는 상승에 대한 기대가 크다라는 부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허반석 해결사가 참 여러분들의 종목을 하나하나 자세히 봐드렸는데 방송 외에 장중에도 함께 하시면 이런 상담 더 많이 얻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다가 서울경제TV 배트맨이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우리 허반석 해결사와도 함께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쪽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오늘 1시간 동안 고생해주신 허반석 해결사 보내드립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심야상담소는 항상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열리죠. 내일도 저희는 함께 할 테니까요. 내일 다시 찾아와 주시기 바랄게요. 저희는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